네, 피부 생리학 다섯 번째 강의 5강 3차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5강에서는 특히 이제 그 피부 장벽 기능, 각질층의 피부 장벽 기능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피부 장벽 기능으로서 바로 각질층이 어떠한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벽돌과 시멘트층, 그렇죠? 예,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채워져 있는 세포간 지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2차시, 2교시에 이제 살펴봤고, 또 이 세포간 지질이 어디에서 유래가 돼서 만들어지는지, 또 그 세포간 지질 같은 경우는 또 어떠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부 가장 표면에 존재하는 이제 피부에 있는 지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피지 지질로서 세포간 지질의 형태로 분비가 되는 그런 이제 표피 지질이 있는가 하면, 또 피지선, 즉 피지샘으로부터 배출이 된 그런 이제 지질들이 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성분들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2차시 마지막 부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이제 세 번째 시간 3차시에는 바로 우리가 이제 각질세포 안에 존재하는 천연 보습인자, 보통 이제 줄여서 NMF라고 얘기를 하고, 천연 보습인자 또는 자연 보습인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책마다 조금씩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올려놓은 자료에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천연 보습인자, 자연 보습인자를 섞어서 그래서 이제 썼었는데요. 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요 자료에는 다 천연 보습인자로 지금 이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바로 천연 보습인자 NMF라고 이야기하는 Natural Moisturizing Factor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천연 보습인자는 각질층에 보통 이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요. 그렇게 이제 배웠고 이해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러한 천연 보습인자는 아미노산이 주성분입니다. 아미노산이 주성분이고, 수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습이니까 수분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소위 수원제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는 것이 천연 보습인자인 것이죠. 바로 이 천연 보습인자는 건조한 상태에서 각질층 전체 중량, 무게라고도 표현하는데 전체 무게의 약 1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함습 능력, 즉 수분을 갖다 머금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60% 정도의 상대 습도에서도 수분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수분을 그래도 꾹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 그림이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요게 이제 각질세포, 그리고 각질 세포들을 갖다 이어주고 있는 이제 각질 교소체, 그리고 그 중간을 갖다 채우고 있는 세포간 지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요 각질 세포 안에 바로 천연 보습인자들이 이제 저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바로 그러면 이러한 각질 세포 안에 존재하는 천연 보습인자, NMF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조성들을 살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미노산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미노산이 주성분이다. 즉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미노산이 거의 한 반 가까이, 한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PCA라고 하는 소디움 파이롤리돈 카복실레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락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젖산 성분들, 우레아라고 얘기하는 이제 요소 성분들, 그리고 암모니아나 구연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1.5%.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나트륨이라든가 칼륨이라든가와 같은 무기질들, 그리고 기타 당, 유기산, 펩타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8.5%.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성분으로 사실은 NMF 천연 보습인자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미노산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그럼 이제 천연 보습인자, 천연 보습인자는 예,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천연 보습인자는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요. 예, 그런 것부터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게 되는데, 필라그린은 또 프로필라그린, 즉 필라그린의 원조인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립층에 존재하는 예, 우리 각질층, 그렇죠? 투명층, 과립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표피층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과립층에 존재하는 케라토 히알린 과립, 여기에 이제 뭐가 존재하냐면은 바로 천연 보습인자를 만드는 그 필라그린의 전 단계, 즉 프로필라그린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면서 얘네들이 단백질 분해 그리고 탈인산화 과정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필라그린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요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케라틴 필라멘트를 접착시키는 그런 이제 기질 단백질의 역할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게 되는데요. 요 필라그린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친수성 아미노산을 생성하거나 천연 보습 인자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맞지? 최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 보습 인자들이 우리 피부에 적다, 각질층에 좀 적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건조해진다는 거죠. 왜? 수분을 갖다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천연 보습인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결핍이 돼서 각질세포의 수화라고 하는 것은 각질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머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바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라그린 과립들이 어디에 이제 과립층에 이렇게 이제 몽글몽글 존재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정상 피부의 경우에는 약간 거무튀튀한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요거는 필라그린 과립들이에요. 예. 그래서 필라그린 과립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 필라그린 과립들이 결국은 어디로? 예. 이제 각질층에 그 각질세포 안에 뭐를? NMF를 만드는, 천연 보습인자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데 정상 피부가 저렇게 보면은 약간 검은색으로 여기 몽글몽글 보이는데 반해서 아토피형 피부인 경우, 아토피성 질환을 갖다가 나타내는 피부인 경우 보면은 같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몽글몽글한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검게 보이는 몽글몽글한 이런 부분들, 즉 필라그린 성분이 소실이 돼서 거의 없어서, 그래서 염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는 그런 특성들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를 만든다? 예, 천연 보습 인자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필라그린은 뭐다? 어디에서 또 만들어진다? 프로필라그린. 즉 필라그린의 전구체인 프로필라그린이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예, 과립층. 예, 과립층에서 이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세포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프로필라그린이라고 하는 녀석이 단백질분의 탈인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필라그린으로 바뀌고 그 필라그린은 결국은 각질세포에서 천연 보습인자를 만들어낸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각질층이 이렇게, 피부 장벽 기능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것은 각질층이 가지고 있는 뭐라어요? 각질세포들. 각질세포와 그 중간중간을 갖다가 채우고 있는 세포간 지질. 그리고 그 각질세포를 갖다 이어주고 있는 각질교소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탄탄한 장벽을 갖다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일 피부의 바깥쪽에 각질층을 갖다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레르기성 물질이라든가 외부 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세포래. 세균. 네, 세균들이 피부 내부로 침투하고 그러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막아주는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각질층인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바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하는데 뭐 작용을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벽돌과 몰타르 즉 벽돌과 시멘트의 역할을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담장이 이렇게 탁 이렇게 이제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 담장을 갖다 뚫고서 밖에서 물리적인 어떤 그런 물질들이 안으로 침투를 못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도둑이 안으로 이제 침입한다는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듯이 물리적인 장벽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 각질 세포들 안에 존재하는 NMF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화 작용을 통해서 그래서 피부의 보습 능력을 갖다 이제 높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질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 세포간 지질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항균 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항산화 장벽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투과 장벽의 역할을 하는 이런 다양한 그런 이제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질 세포를 갖다 이어주는 것은 아까도 우리 조금 전 시간에도 이제 살펴보았었던 것처럼 각질 교소체가 탄탄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질층의 각질 세포와 세포간 지질은 다양한 보호 기능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가 넘어가 버렸는데요. 세포간 지질은 투과 장벽, 항균 장벽의 기능을 갖다가 또 이제 하고 있다. 그리고 각질 세포는 자외선 차단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장벽의 기능으로서 예. 바로 각화 과정, 장벽을 기능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각화 과정, 즉 각질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각화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갖다 요 그림을 갖다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 표피층을 갖다가 저렇게 단면을 잘라 놓은 형태고요. 그래서 가장 밑에 층이 기저층, 그 위에가 이제 유국층, 그리고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제 기저층에서 만들어지는 각질 형성 세포. 예. 기저층에서는 각질 형성 세포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만들어져요? 예? 멜라닌 생성 세포. 그렇죠? 멜라노사이트라고 하나. 이런 것들도 기저층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이 기저층에서 기저세포들, 즉 각질 형성 세포들은 유국층을 통과하면서 저 유국층, 과립층을 갖다 통과를 하면서 그러면서 각질 세포로서 이렇게 모양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해지고. 자, 앞에서도 이제 그러한 관련된 부분을 갖다 설명을 했었는데 평평해지면서 핵은 점점 이제 엷어져 가지고 예, 각질층에 도달해서는 평평해져서 켜켜이 쌓여 있고 핵은 없는 상태의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만들어진 유국층과 과립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포간 지질이라든가 또는 NMF 천연 보습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 각질층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표피의 가장 바깥쪽인 각질층으로 밀려 나오는 과정을 거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피부 세포의 각화 과정. 그래서 기저층으로부터 어떻게 그 기저 세포들이 그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면서 각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각질층을 갖다 이루게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보여준 거고요. 기저층에서 생산된 이런 이제 피부 세포들, 요게 이제 결국 이제 각질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니까 각질 세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한 이제 피부 세포는 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국층, 과립층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세포에 포함되고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는 핵이 점점 얇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케라틴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을 이제 흡수를 하고 또 케라틴 층이 점점 견고하게 돼서 나중에는 딱딱한 각질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각화 과정 전체적으로 각화 과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각화 과정은 기저세포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유국층까지 이렇게 이제 밀려 올라가는 과정들이 대부분 한 14일 정도. 그리고 유국층을 빠져나오면서 과립층과 각질층에 이제 머무는 과립층을 지나서 각질층까지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탈락되기 전에 머무는 그 기간이 대략 또 한 14일 정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기저층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피부 세포는 각질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데 보통 28일 정도의 그런 주기를 갖다 갖는다라고 이제 앞에서도 잠깐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저층에서 생성된 케라티노사이트. 케라티노사이트가 뭐예요? 각질 형성세포. 각질 형성세포는 모양이 바뀌면서 피부 표면인 투명층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어디에요? 투명층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각질층을 갖다 통과해서 다 빠져나오는 데는 28일이 걸리고요. 보통 이제 대략 표현이 잘못됐네. 그쵸? 피부 표면인 투명층까지 도달하는데 14일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요. 대략 유국층에서 가립층 이전 단계, 그 정도가 이제 한 14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과립층과 각질층에서 이제 대략 이제 피부를 보호한 뒤에 탈락되기까지 14일. 근데 요거를 이제, 조금, 각질층에 머무는 정도가 대략 한 14일 정도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저층에서 유국층을 거쳐서 과립층까지가 14일, 그리고 각질층에서 머물면서 피부 장벽 기능을 하는 것이 대략 14일, 그 뒤에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통 28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각질화 과정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8일 정도가 이제 소요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주기를 갖다가 피부가 새롭게 교체가 되는 턴오버 주기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각질층이 가지고 있는 우리 피부의 장벽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바로 피부의 장벽 역할을 하는 이 각질세포층은 각질세포와 그리고 그 사이를 갖다 채우고 있는 세포간 지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역할로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질의 침입이라든가 또는 세균의 침입이라든가 뭐 자외선을 차단한다라든가 이러한 차단 역할을 하는 장벽 기능을 갖다 이제 하고 있어서 마치 이렇게 벽돌이 쌓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질은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빨리 떨어져 나가면 또 새로운 세포들이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세포의 활성이라고 그럴까? 피부의 어떤 주기를 갖다가 빨리 이제 함으로써 그러면서 조금 더 탄력 있고 이제 그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피부의 장벽 기능,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과도하게 약화시켜가지고 우리 피부에 오히려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갖다가 미칠 수가 있다. 피부의 장벽 기능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갖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피부의 각질을 갖다가 우리가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은 한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부의 각질 제거 방법에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각질 제거. 두 번째는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각질 제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갖다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물리적인 각질 제거 방법으로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각질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궈내는 거예요. 그래서 필링이 뭐예요? 벗겨내다 아니에요. 필링 젤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필링 젤과 함께 각질을 갖다가 이렇게 떼내는 그런 방법이 있고 고마주 필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갖다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각질을 갖다가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필링 젤이 아니라 스크럽제. 스크럽제는 뭐예요? 이렇게 긁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지 껄껄껄껄한 어떤지 고체 상태의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각질이 떨어져 나오도록 이렇게 긁어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물리적 각질 제거 방법으로 주로 얼굴에 이제 세안을 한 다음에 얼굴뿐만이 아니죠. 이제 피부, 뭐 손이 되든 발이 되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되든 피부에 어떤 이제 깨끗하게 세정을 갖다 이제 한 다음에 물기를 닦은 뒤에 도포를 해서 뭐를 필링 젤이나 고마주 필링 그런 이제 그 성분을 가진 물질이라든가 또는 스크럽 필링 젤이라든가 이런 것들 도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물기가 묻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제 롤링을 하는 거죠.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마사지를 하면 바로 필링 젤은 때처럼 이렇게 떨궈져 나오고 고마주도 마찬가지 이제 겉에 한 켜가 이렇게 이제 깎여 나오고 그리고 스크럽 필링 젤은 각질을 갖다가 이렇게 긁어내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형태의 이제 각질을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이제 씻어내면 제품인데 조금은 이제 물리적으로 직접 이렇게 해야 되고 눈으로 그쵸 각질이 떨어져 나오는 뭐 조금 이제 저속한 표현으로는 이제 때가 떨어져 나오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장점은 뭐냐면은 부드럽게 하면은 자극이 없이 눈에 보이는 각질들을 갖다 이제 제거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뭐냐면은 손으로 세게 마사지하면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너무 과도하게 각질을 갖다 제거를 함으로써 피부의 장벽 기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물리적 각질 제거 방법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각질 제거 방법은 어떤 물질을 갖다 화학적인 그런 반응을 통해서 각질을 갖다 떨궈내는 각질을 녹여내는 거죠. 그러한 이제 제거 방법으로는 소위 아하라고 얘기하는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그 다음에 바하라고 얘기하는 베타 하이드록시 애시드, 그 다음에 파하라고 얘기하는 폴리하이드록시 애시드와 같은 이러한 성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갖다가 도포를 해서 그래서 각질이 녹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분이 아하, 바하, 파하 이렇게 세 가지 화학적 각질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아하 그리고 파하는 주로 이제 수용성 각질을 갖다 제거를 하는데 그리고 바하는 지용성 각질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아하나
또는 파하 그리고 바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병행해서 같이 섞어서 왜 수용성 각질과 또 지용성, 유용성 각질을 갖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화장품을 바르는 스킨케어 단계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니까는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보통 여러분들 이제 화장하는 단계에서 뭐예요? 스킨 같은 경우 이제 쓰잖아요. 스킨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피부를 정돈하는 그런 이제 그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스킨 로션을 갖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아하나 또 바하, 파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제품을 갖다 이제 쓰면은 한 번에 각질 제거 효과까지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귀찮은 한 번에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이제 장점들을 갖다 이제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장점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각질들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드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장점들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바로 요 화학적 각질 제거는 민감한 피부에 굉장히 트러블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갖다가 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따가움증을 갖다 유발한다라든가 또 홍반이 생긴다라든가 이런 단점들을 갖다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화학적 각질제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민감한 피부를 갖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사전에 테스트를 해서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은 또 특히 이제 이 5강에서는 우리 피부 각질층의 어떤 관리에 대한 이야기, 또 피부 장벽으로서의 기능, 또 어떤 각질층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